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두 분의 성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과시적인 사람이에요. 본인의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남한테 좀 잘 보여야 하고 본인이 되게 멋있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나 좀 멋있지 이러면서 되게 나르시스트 같은 놈이에요. 남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요. 본인의 진짜 모습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남들이 하면 멋있어 보여요. 좋아 보이고 줏대가 좀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이분이. 아마 우리 1번 분들이 이분을 만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숨기려고 약간 지배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의 진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과는 의뢰 연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얘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맨날 거짓말하고 술자리에서는 잘난 척하고 이런 모습이 좀 힘드셨을 텐데 아무래도 그래도 좋아하시니까 더 힘드셨겠죠. 머리랑 마음이 따로 노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정작 본인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지? 하면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죠. 그래서 더 과몰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 하면 되는데 우리 일본 분들은 워낙 착하신 분들이라 그게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좀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분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을 향한 이분의 속마음. 이분의 속마음을 보자면요. 사실 여러분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강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심심해서 괜히 새벽에 감정이 올라와서 충동적으로 연락하고 싶은 것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번 볼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연락하는 거거든요. 뭔가 너만 괜찮다면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어때?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듯이 연락을 하고 싶어 하세요. 적극적으로 막 내리꽂는 게 아닌 넌지시 좀 제안을 하시거나 슬쩍 떠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든 거는 꽤 오래전부터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왜 연락을 안 했을까 봤더니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적극적인 사람은 아닌가 봐요. 약간 소심한 면도 있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라 나름 진중하고 신중한 성격이신데 우리 일본 분들도 이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 새끼 되게 계산적이네? 되게 얍삽하네? 라고 간혹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고 눈치도 많이 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튼 행동력은 있는데요. 연락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너만한 사람이 없어서 둘째, 과거의 연인을 그리워하는 나의 모습, 본인의 모습에 취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본인의 모습이 마음에 드신 거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다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연락을 해야겠다, 딱 마음 먹으신 건 아니고,
할까? 연락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냥 일이나 할까? 근데 연락해보고 싶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고민에도 빠져있고, 왜냐하면 이분이 소심한 것도 있지만,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본인을 위해 희생한 걸 알아요. 여러분이 본인이랑 연애하느라 자기 삶이 없게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좀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연락해도 될까? 뭐 일말의 양심은 있거든요.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 아마 우리 1번 분이 좀 유도를 하시면 이분이 금방 움직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우선 지금도 여러분도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어떻게 살고 있나? 요즘 뭐 잘 지내고 있나? 이분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좀 느끼신대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얘도 나랑 재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회에 대한 기대를 품거나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내가 지금 연락하면 승산이 있겠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얘가 잘 받아주겠다. 예상을 하고 여러분께 연락을 하신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사실 그렇게 깊게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진심인 줄 알고 괜히 착각해서 여러분께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게 좀 부담스러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날까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 변화가 좀 심해지시거든요. 근데 막 대놓고 거절은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살짝 이분이 그리웠던 건 맞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문득 생각났던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행동은 못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소통이 닿았다가 바로 끊어지는 게 보여요. 아마 여러분이 대놓고 읽씹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안 읽씹을 좀 오래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회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도 나름 용기 내서 연락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이 마음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포기하는 모습이 보여요. 딱히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대답이 오지 않았다 해서 지레 겁을 먹은 느낌이거든요. 포기하고 얘랑은 진짜 끝이구나 좀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그 뒤로 이분은 연락을 안 하실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 속만 태우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뭘 붙잡겠어. 그냥 포기해야지 하면서 행동력이 결여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이 확신을 주거나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야 해요. 사실 두 분 모두 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이게 두 분의 재회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이분은 이 상대방 분은 되게 가시욕도 있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시한다고 했지만 내적으로는 좀 여리신 편이에요. 네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답장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아서 남은 자존심마저라도 좀 지키고 싶어 이런 거예요. 현재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 보이거든요. 거기에는 자존심도 포함인 거예요. 아마 이분은 자존심 때문에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끝나버리게 될지 궁금하시겠죠? 네, 이렇게 끝나버리실 확률이 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연락을 안 하시고 제가 앞서 리딩해 드린 것처럼 흐지부지 반항하게 되면 이대로 소통이 끊겨버린 채 멈춰버릴 거예요. 이분이 회복 탄력성이 은근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움츠러드는 시간은 있어도 금방 회복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포기하고 잊으실 확률이 높아요. 내가 연락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분에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좀 잘 받아주는 거. 대신 이때 막 그렇게 뭐 지르시면 안 되고 좀 호기심 같은 마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잘 지내는지 궁금한 마음에 연락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해요. 좀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나올지 계산을 하고 예상하시고 움직이셔야 하고, 두 번째는 소통이 한 번 하고 끊겼을 때 여러분이 다시 먼저 연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 선 연락을 하시는 거에 대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뭔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제외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굳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락이 의외로 효과가 있대요. 실제로 두 분의 흐름에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쯤이라도 뭐 다시 가볍게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안고 가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분이서 소통하시면서 이분이 이 관계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끌리시면 안 돼요. 이분은 예전처럼 여러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얘는 원래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여러분은 너무 착하셔서 이분을 챙기느라 정작 본인의 감정은 잘 돌보지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어느 정도 잘 실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관계를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이분보다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하면서 좀 발을 빼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면서 비겁하게 구실 수 있어요. 이 사람 성향 진짜 특이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인의 주관을 딱 지키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히 하셔야 해요. 멘탈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이 새끼 진짜 희한한 새끼예요. 뭐 마음은 여려서 자존감은 낮으니까 괜히 다른 곳에서 그걸 채우다 보니까 옆에 있던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고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1번분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이루어내셔야 하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 경우에는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라, 대화해라, 여러 명이서 같은 배를 타라, 뭐 조언을 구해라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과 잘 맞는 타로 선생님과 함께 주기적으로 이분의 속마음이라든지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조언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분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늘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두 분의 성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분 좀 해피형이시죠? 뭔가 여러분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도 두 분이서 각 잡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진지한 분위기 싫어, 이런 거 피곤해 하면서 빠져나가셨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피곤한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을 대면해야 되는데 그저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피하려고만 하고 억누르려고만 하고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이분께는 너무 버거운 거고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심지어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에 빠져서 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흐려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우리 이번 분에 대한 환상이 가득한 거거든요. 좋게 말하면 콩깍지이긴 한데 뭔가 여러분이랑 각 잡고 대화를 하려다 보면 내가 구축해 놓은, 내가 머릿속에 이미 그려놓은 여러분의 이미지가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니까. 그러다 보니 상상에만 빠져 있어서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이 사람 너무 찐따 같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이번 분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봅시다. 여러분은 고민을 많이 하셨죠. 이분과 만나면서, 여러분의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보이거든요. 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얘랑은 이렇게는 더 못 만나겠어. 와, 그래도 뭐 이만큼 해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 우리 관계가 이러면서 되게 왔다 갔다 갈등에 빠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더 그런 게 여러분이 이분과 만나면서 이분과는 결혼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목표 달성 의식이 없으신 거죠. 내가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얘를 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정, 내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그거랑 목표, 이래도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나눴던 감정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계셨을 거예요. 회피형인 거는 이놈인데, 고통받는 건 우리 이번 분들이에요. 사실 회피형은 마음은 편해요. 그냥 내가 잠수 타버리면, 이 상황을 회피하면, 그 순간은 잠깐 좀 힘든 거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이분에 대한 미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막 엄청 너무 그립거나 한 건 아닌데 이미 이 사람은 떠났는데 과거에 좀 연연해 하신다고 하긴 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무언가. 이 카드가 불사조 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죽어버린 무언가에 계속 집착하고 계세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이번의 속마음이겠죠. 이번에 현재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놈인지 죄책감이 조금 있다고는 하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본인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다는 걸 알고 내 잘못으로 인한 이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을 되게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를 원망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본인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요. 멘탈이 너무 약하네. 아니면 약간 이별의 원인이 명확해 보이지만 그게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자기한테 물려 들어올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우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회피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냐를 보면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깊이 생각하고 계시고 뭔가 해결하지 못한 응어리가 남아있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감정 기복도 겪고 후유증도 커 보여요. 근데 재회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약해요. 재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거든요. 막 그렇게 적극적인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속내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시원하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에 갇혀서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인을 싫어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니까 좀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행동력은 낮아요.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런 고민 자체를 좀 회피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도 이걸 싹 무시하고 난 내 할 일에만 집중을 한다.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 대한 미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초반에는 우리 2번 분들도 그래 아닌 건 아니지 하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말에 막 그렇게 휘둘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편견 없이 진짜 내가 확인한 진실만 따라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철저하고 빈틈이 없는 분이셔서 진심이나 거짓말을 잘 구별할 줄 아세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오셨을 때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약간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용건으로 나한테 연락을 한 건지 다 아시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모르는 척 하신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밤에 술 먹고 연락을 했어요. 그럼 다음날 여러분이 보고 답장을 하실 거잖아요. 사실 보면서 이분이 보고 싶어서 감성에 젖어 연락한 거 아시면서 왜? 연락했었네? 이런 식으로 모르는 척을 한대요. 그럼 이분이 솔직하게 말을 하거나 나 너 생각이 갑자기 나서 연락했었어. 미안. 이런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모르는 척. 나 아닌데? 이렇게 발뺌을 하시겠죠. 근데 그런 발뺌을 하는 모습에 여러분이 굉장히 실망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후자의 태도로 나오시면 두 분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이분 분들이 여태까지 이분을 꽤 그리워하셔도 이렇게 나오시는 순간 정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분이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히 대답을 했다 하시면 이때 두 분의 재회를 도와주는 어떤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난대요. 이분이 두 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면서 서로의 신용도를 높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두 분 모두 믿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재자의 도움을 좀 얻는다고 하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거든요. 이 회피형, 이놈의 감정, 생각들을 이 중재자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고 하니까 만약 두 분 사이에 겹지인이 있다면 그분이 아닐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겹지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간접적으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카톡으로 뭐해?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르고 간다든지 뭐 스토리를 보고 간 흔적을 남긴다든지 이렇게 연락을 취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간접적인 연락을 했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이게 두 분 사이에 들어오는 새로운 흐름,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때 바람은 바람을 피우다의 바람이 아니라 약간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약간 변화의 판도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런 간접적인 연락으로 인해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얻게 된대요. 그래서 약간 멈춰 있었던, 지금도 멈춰 있는 관계가 발전하게 됨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 입장에선 이 상태가 나름 용기 내신 거거든요. 정말 대단하게도 해피형인데 이 정도로 용기 낸 거면 진짜 칭찬해줘야 돼요. 아주 엄청난 용기예요, 정말. 그래서 이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이번에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잘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연락을 했을 때의 태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는 분이긴 해요.
이분에 한해서는 되게 개방적이시거든요. 어떤 연락이라도 좋으니까 연락만이라도 좀 해봐라. 이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마인드세요. 네가 어떻게 굴든 난 이해하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가오면 언제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일단 연락이라도 좀 해봐라. 티 좀 내봐라. 라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거라는 뭔가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앞으로도 나만한 사람 못 만날걸? 그러니까 넌 무조건 나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고, 사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현재 상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사실 팩트로는 이분이 연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만은 확신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 이 사람의 작은 변화에도 되게 흔들리실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실 생각은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더 매달리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어. 굳이 갑과 을로 따지자면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인데,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해줬잖아. 너는 싸울 때마다 회피만 했잖아 하면서 약간의 보상 심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꼭 재회를 하고야 말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그냥 연락 한 번이라도 받아보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시는 그런 마음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이젠 정말 잃어버릴까봐, 놓쳐버릴까봐 좀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막 화가 나요. 이런 회피용품 때문에 우리 이번분들이 무슨 고생을. 이 관계의 흐름에서 조심해야 될 걸 한번 보자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대요. 상대방의 태도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요. 회피형이지만 우리가 사귈 때 이분이 연락하면은 참 잘했는데 갑자기 이분의 연락이 좀 뜸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 좀 변할 수도 있어요. 일이 바빠진다거나 멀리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생기고 이게 두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변화로 인해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좀 의심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자신감도 잃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멀어질 수도 있는 흐름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건 여러분이 평소에 이분을 너무 기다리셨고 별거 아닌 일에 의미부여하는 일도 잦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셨을 때 우리 이번 분이 잘 받아주셔야 하고, 사실 연락운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연락 오실 거예요. 제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잘 지켜봅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분들은 이 사람만 마냥 기다리지 말고 사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지고지순하게 해바라기처럼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본인 할 일 하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이분이 알아서 그 동굴 속에서 그 회피형의 무덤 속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께 연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잠재력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런 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 나눴던 감정,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실 수 있어요. 과거를 회상한다고 하죠. 과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이 약간 급발진적으로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약간 새벽 감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걸 잘 조절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 해피형은 먼저 연락을 받아버리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아서 연락이 오게끔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비우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늘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두 분의 성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분 뭔가 이별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우선 성향부터 보자면 이분은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편이에요. 오히려 뭔가 많을수록 좋다는 약간 짠돌이 같은 성향이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도 도전을 잘 안 해요. 위험 비용이 나가니까. 아, 되게 짠돌이네, 이 사람. 되게 물질에 집착하면서 여러분이랑은 아마 더치페이를 했거나 데이트 통장을 했거나 내가 한 번 샀으니까 네가 한 번 사 이런 식으로 좀 웬만하면 계산적으로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돈을 중요시하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게 이분의 가치관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호적인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에 좀 벽을 세우고 계세요. 자기 구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방어적인, 좀 꼼꼼히 살펴보는, 함부로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아요. 철벽도 많이 치시고, 물질적인 것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는 힘드셨던 것 같아요. 속마음을 따로 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헤어진 게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선 우리가 끝났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발생된 슬픔과 고통을 혼자 막 억누르셨기 때문에 이 상처가 좀 오래 지속이 되었다고 해요. 내가 헤어지고 나서 슬프면 막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혼자서 속에서 굶으셨고 두 분이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여러분을 찾든 차였든 그게 100%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대요. 만약 여러분이 차이셨다 한다면 이분이 여러분을 떠날 수밖에 없던 어떤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구구절절 자기 사정을 막 말하시는 분은 아니어서.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보니까 여러분은 이분이 내 생각을 무시하고 본인 생각만 고집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꼰대 같은 건 아닌데요. 고집이 세다고 느끼실 법은 해요. 애초에 내 생각, 내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표면적인 이유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3번 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법하죠. 되게 답답하셨겠다. 되게 가부장적 같아요, 이 사람. 좀 현 시대에 안 맞는데 이분은 좀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아요. 약간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그냥 당하기만 하고 맞춰주기만 하는 성격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주 싸우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물러서는 성격, 양보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굉장히 팽팽하셨다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3번분은 또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오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잘 안 맞고 부딪히는 사람이랑은 금방 끝내는 성격인데 왜 얘한테만 이렇게 싸우면서도 만나고 있지? 헤어져야겠다 하면서 이별을 택하셨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얘를 굉장히 좋아했구나 하면서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헤어질 때는 몰랐는데 막상 닥치고 나니까 알게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우리 3번 분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이게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약간 홀려있는 쪽에 가깝거든요. 마치 판무파탈처럼 이 상대방 분이 매력이 굉장히 상당하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을 막 꼬셨대요. 3번 분은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막상 헤어지고 나니 내가 얘한테 진짜 찐사였구나 깨닫게 되시고. 그럼 이분의 여러분에 대한 지금 현재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분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엄청 크게는 안 해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내면이 좀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이 일이 금방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한 결단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감정적으로도 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행동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이 생각보다 진중하신 타입이라 우리가 관계 흐름을 따로 보겠지만 여러분이 이분과 연락하실 때는 감정에 호소를 하거나 홧김에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이런 거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시간을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고 아무튼 속마음을 마저 보자면 여러분에게 아직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을 애써 누르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과 잘 이어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주변에서 상황도 안 받쳐주고 지인들도 도움이 안 돼서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듯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미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너한테 좀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내가 다시 만나면 내 본심을,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너의 태도, 반응에 따라 맞춰서 내가 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행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즐거움? 이런 감정이 좀 크다고 하고 사실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더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확신이랑 마음은 별개니까요. 마음 정리도 좀 덜 됐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얘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과거가 그리운 건지 확신이 안 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분이 판단을 하고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우선 두 분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태가 좀 지속이 된다고 보여져요. 두 분 다 막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망설이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고 두 분 다 실행력이 좀 떨어지세요.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든 이 상황이 굴러가게끔 노력을 하실 텐데 두 분 다 확신을 못 가지니까 둘 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정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우연찮게 서로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시기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좋아하는 감정이나 그리움 같은 거예요. 이 에이스 오브 컵이 정말 대표적인 질외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움이 새롭게 생겨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그 감정이 여기 있는 분수처럼 막 샘솟아요. 이때 여러분이 감정이 좀 커지시면서 소통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요. 관계의 시작,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짜 우연치 않게 서로에 대한 추억이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두 분이서 소통하게 되시면서 두 분의 소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겨요. 어찌됐든 이분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 거거든요. 근데 이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3자가 등장할 수 있어요. 이때 제3자가 여러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보겠지만 일단 이 카드만 놓고 보면 여러분이 이분과 소통을 할 때 최대한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최대한 변수를 만들지 않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이 제3자가 직접적으로 껴드는 것도 되지만 주위 사람들의 참견도 이 카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분이서 만나게 되시면 그 이후로는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회 의사를 내비치실 거예요. 이제 본인의 선택에 결정에 확신이 섰거든요. 그래서 이 완드 8번이 상황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끌었다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이 상황 변화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전개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상치 못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그동안 표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좀 표현을 했는데 그 농도와 정도가 더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그렇게 놀랍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과 재회하는 게 목표예요. 이 목표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보여줄 거고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오락가락하는 마음에 이분이 좀 혼란을 겪으실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감조차도 없는 상태시거든요. 다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자체가 두 사람의 심정에 변화가 있다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재회운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아마 두 분이선 무난하게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분을 위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분과 소통하시면서 이분을 내가 다시 쟁취하고 싶다, 다시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해보고 싶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싶고 이분께 내가 노력했다는 걸 좀 인정받고 싶어서 이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업앤다운이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여러분이 이분 행동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조언이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별로면 우리 3번 분들은 아 얘랑은 정말 끝이구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어차피 우리가 관계 흐름을 볼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때만 기다리면서 마음을 좀 평온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번분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늘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두 분의 성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그렇게 매사에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운이 좀 나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을 자꾸 마주하게 되면서 계속 변화가 있고 상실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젠 좀 자포자기한 상태. 아마 두 분이서 이별하는 과정도 두 분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문제에 더 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별을 하고 나서도 이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래 뭐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그 이별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쳐 보여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나, 어떻게 됐길래 이별까지 갔을까 하면서 조금 자책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좀 집착도 하고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끝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너무 슬픈 느낌이에요. 이분도 비슷해요.
이분은 우리 사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고쳐야겠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뭔가 용기가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두 분 다 그냥 힘이 없어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반복이 되었던 건지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치신 느낌이에요. 두 분 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부족한 점을 좀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되는데 선물을 해준다든지, 돈이 없는데 비싼 곳에 데려간다든지, 이렇게 관계에 있었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물질적인 걸로 순간순간 해결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골맞던 게 터진 거죠. 두 분 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헤어진 것 같아요. 외부에게 등 떠밀려서. 둘 다 이별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압박하는 외부적인 사건 때문인 건 맞지만 두 분 다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럼 이번에 지금 여러분에 대한 현재 속마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사실 아직까지 힘들어해요. 이별 후에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보여져요. 감정 소모도 심했고 그동안 겹친 일 때문에 몸도 지치셨대요. 지금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아직 여러분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지는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연락을 다시 할지 말지, 재회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감정적인 면보다는 이성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몸과 마음이 좀 힘든 거지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때 좀 다르게 했으면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때 말고 다른 방법이 과연 있긴 했을까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막 후폭풍이 오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분은 선폭풍, 후폭풍 둘 다 있으신 분인데 선폭풍이 왔을 땐 고통이 몸부림치는 거라 적극적인 행동력을 기대하는 게 어려웠다면 후폭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움에 젖어 계시고 미련이 남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행동력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우선 초반에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이 될 거예요. 두 분이서 각자 잘 지내는 모습. 두 분이서 마음이 힘들어도 그걸 겉으로 티내거나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보기엔 뭔가 쟤도 이제 잘 지내는 것 같네. 나 다 잊은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실 거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현타가 오실 수 있어요. 쟤는 나만 바라는 건가? 쟤는 이제 행복한가? 이러면서 약간 상실감, 공허함 이런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이분보다는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두 분이서 소통도 끊기시거든요. 기존에 연락하고 계셨던 분들도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당분간은 소통하는 게 안 보여요. 이게 약간 자존심 문제로도 비춰지거든요. 두 분 다 연락은 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연락을 하고 연락을 이어나가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성향도 그렇고 비슷해요. 사실 이때 재회를 빨리 당기는 방법은 우리 4번 분들이 연락을 먼저 하시는 건데요. 이 뒤에 흐름이 어떨지 좀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연락을 하는 게 이 단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기는 같아요. 이때가 살짝
위험한데요. 이렇게 소통이 끊기고 넘어갔을 때 교류를 하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상대방 분이 새로운 시작을 마음 먹으신다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단호하게 마음 먹은 건 아니고 좀 감정 변화가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거든요. 어느 날은 그냥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하면서 또 어느 날은 다시 연락해볼까? 다시 만나볼까?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가면 다행히 다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기가 나와요. 아마 두 분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할 일이 생기실 거예요. 이게 재회로 곧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두 분이서 처음 제대로 소통을 하시는 순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잘 활용하는 게 좋고 이때 재회를 해야겠다라고 굳게 마음 먹고 오로지 이 순간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것보다는 이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마음으로 지금은 그냥 얼굴만 오랜만에 보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재배우는 좋을 것 같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때는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게끔 우연이라도 소통이 가능하니 이전까지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더라도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아요. 두 분이서의 재회는 조금 장기전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때 바로 재회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두 분이서 만나면 옛날에 그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긴 하겠지만 그게 재회로까지는 바로 이어지지는 못해요. 원래 그런 성향이나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당장 재회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분과 소통이 됐다가 끊어지는 게 반복이 되어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여유롭게 행동하셔야 흐름이 좋거든요. 우리는 언젠간 다시 만날 거야. 이건 그냥 고비일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재회는 가능해요.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좋으실 거거든요. 이때 이분이 재회하고자 연락을 할 때도 막 진지하게 연락을 하기보다는 좀 가볍게 장난스럽게 약간 여러분을 떠보듯이 행동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진심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분은 진심이시거든요. 여러분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모두 좋은 기억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 정리가 딱 되기 때문에 그냥 이 흐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4번 분들은 감정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분과 속도가 비슷하셔야 돼요. 물론 성향 자체가 비슷하신 분들이고 우리 4번 분들이 급발진을 하거나 조급하신 편은 아니신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이분보다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지나치게 적극적이거나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작정 돌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좀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되니까 이때 상대방과 교류를 시작했다, 소통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시면 이분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을 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번분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늘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